팟캐스트 여기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만화 불의 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 전에 만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날짜인 11월 13일 기준 불의 검은 서적과 이북 형태로 구매 혹은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븐 시즌은 12권 완결인 불의 검의 3배 분량이에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재돼서 외전 포함 36권으로 완결된 장편 만화인데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정말 길거든요. 라나님께서 핵심만 좀 얘기해주세요. 네, 세븐 시즈의 줄거리는 이래요. 7명의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니 낯선 곳에 서로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함께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입고 잤던 잠옷은 외출복으로 갈아입혀져 있고 미리 챙겨져 있던 배낭에는 생존을 위한 도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새, 그리고 다람쥐, 물고기 이런 동물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사실 천체의 충돌로 지구는 한 번 멸망했던 거죠. 그리고 충돌을 미리 예측했던 순애들은 극비 회의 자리를 만들어서 대책을 토의했어요. 인류가 사멸할 경우,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할 경우, 그거를 위해서 보험을 들자. 그 마지막 프로젝트 이름이 세븐 시즈. 젊고 건강한 인간을 선별해서 냉동 보존했다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해동시켜서 방출하자. 계절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무사히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삶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장편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순정 만화기는 하지만 서바이벌 만화기도 하고 드라마 장르 만화기도 해요. 설정부터 되게 재미가 있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중에서도 제법 특이한 설정이고요. 그런데 이 팀을 선발한 조건도 좀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을 선별을 할 때 부모의 형제 그리고 친척, 선조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유전성 질병이 없어야 되고 요절한 친척이나 범죄자도 없어야 돼요. 병약하거나 근시 아니면 뭐 치아가 약해, 알러지가 있어, 부상이나 뭐 큰 병을 앓았었어. 그러면 또 제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선발되는 애들은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어느 한 분야에는 탁월해야 되고 가족은 유복하고 심지어는 용모가 수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식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정부 주도 소개팅인 거죠. 소개팅 뭐랄까 품종 개량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약간 브리딩인 것처럼 이게 또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봄팀 있고 뭐 여름 A, 여름 B, 가을, 겨울 이렇게 5팀이 있는데 이 중에 여름 B팀은 보험팀이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 뭐 반항적이거나 반대로 자기 틀 안에 틀어박힌 사람들,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건강한 인간들, 즉 문제아로 이루어진 낙오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름 B팀 낙오자 집단도 자손을 낳을 거를 생각하고 짠 팀이어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생식 능력은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 팀이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인류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대의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당장 나 아니면 뭐 가족, 지인을 살리기 위해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내가 죽은 뒤 먼 미래까지 이 지구에 인간을 꼭 남겨야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기후 위기를 불러왔고 환경 오염을 일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종족인 건데 그런 인류를 꼭 존속을 시켜야겠다?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어디까지 끝장낼 수 있을까? 그런 도전 정신을 불탄 건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팀 중에 섹스 금지하는 팀이 있었잖아요. 그 가을 팀에 정부 생각대로 애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골라서 넣었는데 그 뜻대로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그게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게다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지옥의 뼈대로만 모아졌던 설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클로짓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다 걸러내고 기적처럼 뼈대로만 모였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게 그 두 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희종님은 일단 비혼 비출산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비혼 비출산 해야죠. 나 하나 살기 힘들다. 일단 나를 잘 케어해서 자연사 해야겠다. 지은님은? 저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절감에서 비롯된 비출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아기를 정말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낳는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더 큰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때문에 뭔가 나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전 절대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무슨 짓이야. 이상한 괴물 같은 곤충들도 되게 그러니까 있고. 무섭잖아요. 일단 나도 요만한 바퀴벌레만 나와도 기절할 것 같은데 막. 나 진짜 이거 만화책으로 보는데 그림인데도 너무 놀랬어. 그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 떠보니 세상에 그렇죠. 내던져진 거잖아요. 태어나졌죠. 네, 그런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그렇군요. 라나님은요? 저는 뭐 일단 비혼 비출산? 비혼 비출산이라기보다는 레즈라서 글쎄요, 여기에 던져지면은 저 빼고 다 뼈태로면은 너무 외로울 것 같긴 해요. 외로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카라네. 카라님 모시면서 아 신이시여 이러면서 종교 시작할 것 같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전부 다 자기 짝을 찾아간다는 러브러브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화 내내 인간적인 성장과 그리고 온갖 드라마를 보여줘 놓고 결국에는 그냥 뭐 여자랑 남자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엔딩인 게 좀 웃기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사실 작가님답게 강단 있고 불타는 눈을 지닌 여자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특히 주인공인 봄팀 하나요. 이게 워낙에 나서서 행동하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팀에 있던 남자 어른 눈밖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알이 꼴린 거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 어린애들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 하나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뭔가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한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네가 리더가 됐냐?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근데 또 하나가 거기서 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나서는 게 아닌데요.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가 불의 검 속 아라랑 성격은 되게 다르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되게 순정만화 주인공의 특성으로 함께 겹쳐 보이더라고요. 권력 앞에서 절대 굴하는 일 없이 꼭 담대하게 불의를 지적하잖아요. 그러게요. 속 시원하게 말도 너무 잘하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만화에서 자꾸 재현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습을 다들 보고 싶어 하니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랑 정반대인 캐릭터도 있어서 그것도 좋거든요. 이 나고자 팀인 여름 B팀에 있는 나츠가 굉장히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인물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한 모습이 하나처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게 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만큼의 성장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저 사실 처음에 나츠 진짜 비호감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뭔가 너무 소심하고 답답하고 보고 있으면은 말 좀 해봐. 좀 말 좀 해. 근데 답답하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나중에 나츠가 좀 성장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했고 그리고 하나가 또 나츠의
장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음. 보면서 아휴 얘들아 힘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븐 시즈도 여성 인물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편 순정 만화마다 좀 많이 나오는 클리셰 같은데 이게 참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기도 하니까 안 그릴 수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특히 불의 검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성범죄자 남성 캐릭터한테 서사를 부여하고 그거를 여성 인물들이 꽤 포장해서 추억해주는 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븐 시즌 연재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 가치관이 연재 중에 바뀌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말해보자면 이제 여름 B팀에 있던 세미마루라고 양아치 스타일 캐릭터가 있단 말이죠. 이 캐릭터가 막 나츠 엉덩이 막 만지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심지어 여름 B팀에 있는 성인 보탄이라는 캐릭터한테 칼을 들이밀면서 강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보탄이 전직 경찰에다가 강인한 인물이었으니까 으름장을 놓고 무사히 지나간 거지 사실은 진짜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두리뭉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단 말이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인공 하나한테 암탉 어쩌고 말했던 그 남자요. 그 남자도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범이고 강간 미수범이었는데 약간 좀 수아이처럼 장렬하게 몸을 던져 희생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좀 다르지만 이런 느낌인 거죠. 수아이가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설정에 많은 어떤 것들이 묻히고 많은. 너무 징그럽고 옛날 한국 락 발라드 같고 너무 싫어요, 진짜. 락 발라드 뭐가 있죠? 네. 아무튼 아무튼 그쵸. 그 세븐 시즈에서도 약간 나레이션이 있거든요. 막 미안하다. 하지만 난 정말 너희를 지켜주고 싶었어. 살아남아라. 막 이런 대사를 치는 거예요. 뭐래 아저씨가 진짜 빨리 사망이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여성 인물들이 그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저씨도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로 여기로 왔겠지. 나라면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그 강간미수의 피해자였던 하나도 와 정말 싫은 아저씨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 연재 초반이니까 뭐 음. 근데 나중에 가면서 좀 바뀌기는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얘네들이 여기서 하루 이틀 살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 계속 떨어져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얘네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연재 한참 후반부에는 이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여름 A팀의 안고도 하필 또 주인공 대상으로 하나를 상대로 강간 미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거를 이제 피해 인물도 제대로 폭력으로 인식을 하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팀원들인 여름 A팀들도 안고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고 그 법을 세울 필요성까지 느끼게 된다는 게 이 작가님의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싶은 지점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안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되게 꾸준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한치 용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 정말 엄청난 인식의 변화다 싶었죠. 안고가 나츠를 자기 친구한테 계속 투영을 해가지고 계속 챙겨주고 잘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약간 라포가 형성되고 그 나츠는 그래서 안고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강간미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츠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안고 편을 들지 않고 얘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쵸. 그러면서 하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한테 가서 나중에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닌데,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닌데라고 하나가 하나? 아무튼 왜 네가 사과를 해?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죄자와 긴밀한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거는 작가가 인식이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동의가 돼요. 저는 아기 때부터 순정 만화를 읽었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옛날 순정 만화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당시 작가님들의 신작은 계속 챙겨보게 되거든요. 이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장편 작품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음. 이런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한 세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음.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세븐 시즈에서도 임신과 출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의 검에서도 아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물론 그 단목 다루고 이런 이름도 음. 지어주고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첫 임신과 출산은 작중 역경을 부여하는 장치로서 좀 느껴지고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은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을 결실을 보여주는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게 요즘 미디어에서는 좀 그래도 뭐 성교육 시간에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중에는 장기가 이렇게 위치가 다 바뀌고 그 애한테 방광이 눌려가지고 소변을 자주 누게 된다. 뭐 이런 정보가 미디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제 순정 만화라고 여기도 그런 신체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이제 출산 장면 묘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그 불의 검에서도 좀 그랬잖아요. 약간 으악 비명 지르면서 애를 낳으면은 응애 소리 옆에 이렇게 써져 있고 그러면은 엄마가 막 숨을 몰아쉬면서 애틋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안녕 아가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딱 그 감성으로 묘사되는 게 보통 순정 만화에서의 출산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출산 전에도 임신 중에서도 이제 여성도 출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거기서 아이 아빠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두려워해주기만 해도 많은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어떤 자세가 출산에 편한지에 대해서도요. 이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낳는 모습이잖아요. 다리만 벌리고. 근데 여기는 살짝 무릎을 굽히고 서서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출산 장면은 순정 만화에서 잘 안 나오니까 심지어 이제 애 아빠가 그거를 손으로 받는 형태였는데 그때 또 변이 나올 것 같다든지 출산할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변이 함께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순정 만화에서 말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이 서바이벌 상황에서조차 후배 아리를 하는 산모를 배려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눈에는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사라에서도 사라사가 뭐지? 정혈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이 만화가 엄청 길어서 전체적으로 기억이 막 나는 건 아닌데 이 전쟁 중이고 얘가 그 남장을 하고 있었던 캐릭터잖아요. 그 바사라에서. 근데 그래서 이 몸이 힘들고 하니까 그 생리가 멈췄다가 갑자기 또 생리가 시작됐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 아 왔네 하는 생리가 시작됐네 그 정렬이네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애 낳는 장면을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약간 이 사람의 일관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몸의 변화 뭐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들 이거를 뭐 특별히 미화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는 일인 거를 보여준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 낳는 자세 같은 거 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딱 이런 장면으로 애를 낳는 게 있었거든요. 출산을 할 때 이렇게 그거는 미러링 소설이니까 또 약간 다른 결이기는 했는데 출산을 하는 게 약간 그 거기서는 권력자가 여성이잖아요. 권력자의 뭔가 특별한 행사처럼 느껴지고 막 와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무릎으로 서가지고 애가 숨풍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대단한 신비의 막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으로 서서 낳는 장면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출산이 물론 뭐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안단 말이에요. 여성의 몸으로 이 찢겨져서 나오는 어떤 생명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고 뭐 변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아름답게만 묘사되는 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출산할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지만 뭐 아직까지도 아내가 출산하는 장면을 보면은 더 이상의 성적 매력을 잃는다. 이런 말들이라던가 음. 뭐 여성의 성기는 그러면 그냥 자기의 어떤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대상으로만 남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여기저기로 막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를 그릴 때도 그냥 너무 성모 마리아 같은 어머니의 모습만 그리는 거죠. 어머니는 대단해. 어머니는 뭐 멋있어. 막 이런 어떤 프레임도 저는 별로 어머니가 멋있기도 하지만 멋있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은데 그냥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의 어머니 이런 거 자체가 난 또 다른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처녀한테 씌워진 프레임과 어머니한테 씌워진 프레임이 결국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출산 얘기하니까. 그거 아세요? 아기 낳을 때 회음부를 찢는데요. 네, 그 들었어요. 저는 그걸 되게 나중에 들었거든요. 언제지 미술학원 알바할 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낳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뭐야? 심지어 이제 찢은 다음에 잘 예쁘게 찢어서 예쁘게 잘 아물게 하려고 의학적으로 찢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낳을 때는 그냥 나타가 찢어지니까 제대로 안 아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 아물어 가지고 이게 직장이랑 질이랑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생겨 가지고 질로 변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들이 그거를 막 어디 가서 말해요. 이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우리가 머리가 크고 나서 듣게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성교육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진짜 고통스럽고 너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한 여성분들 진짜 대단한 건 맞아요. 대단한 건 맞지만 그거를 신성화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방금 라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다 미화한다던가 이런 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정말 이걸 찢어야 한다더라.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남자 할 거 없이 그래서 부여하는 어떤 출산에 대한 좋은 부분들과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신성화 아니면 막 이렇게 대단해 뭐 위상이야 이런 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희망적인 만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결국에는 많이 살아남잖아요. 생각보다 그쵸. 되게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해피엔딩이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살아남았고 다 꽤 사이좋게 뭔가 마을도 잘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듯이 쌍쌍이 남녀 뼈테로들이 모여서 아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놀라워. 그리고 이 작품의 메인 커플이 봄 팀의 하나랑 여름 B팀의 아라시잖아요. 그 불의 검에서는 산마루와 아라가 납치와 기억 상실 때문에 한참 이어지지 못한 반면 이 커플은 단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서 긴 시간 서로를 헤매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둘이 처음으로 만난 게 언제였지? 35권에 처음 만났나? 마지막 권에서 드디어 만났었죠. 목소리만 듣다가 후반부에 목소리만 듣다가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순정 만화는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역경을 딛고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견우와 직녀인가? 견우와 직녀 마냥 왜 항상 우리는 이런 거를 속으로 갈망하고 있을까? 그니까 나 완전 갈망하잖아. 이런 아직도 찾고 역경과 그러지. 이 역경과 이 시련이 있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나의 찐 사랑해. 나 너무 이중적이야. 막 겉으로는 판무파탈이고 싶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찐 사랑을 찾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순정 만화와 일본의 순정 만화 둘 다 국가는 달라도 여성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처한 현실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은 많이 닮아 있어서 제법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오늘은 순정 만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불의 검과 세븐시즈를 순정 만화라고 치지만
대하 서사시인 거고 드라마 장르에 더 가까워요. 그쵸. 불의 검은 재정일치 사회와 그리고 또 재정분리 과도기 사회의 충돌, 그리고 전쟁, 정치를 그려낸 작품이고, 세븐 시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서바이벌 만화이기도 하고 성장서사기도 하죠. 이게 사실 뭐 여성 작가가 그렸고 심리 묘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정도뿐이죠. 웹소설도 그렇잖아요. 판타지 작품을 썼을 뿐인데 주인공이 여성이면 로맨스 판타지로 분류되고, 작가가 어떤 서사에 비중을 두고 집필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어디에 집중해 작품을 읽을 건지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듣보 4화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해? 뭐 그런 이제 여성 작가의 순정 만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웹툰 매체를 통해 여성의 외모 묘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5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듣보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파라나.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 최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